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로마 클럽은 1968년 록펠러 재단의 후원 아래 이탈리아의 실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의 제창으로 지구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 지식인들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후 로마 클럽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자원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시대인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제로성장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인구, 자원,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둬 신세계 질서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로마 클럽의 보고서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암을 갖고 있다. 그 암은 바로 인간이며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항상 환경에 영향을 끼쳤고 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간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입의 복잡함이 증대함에 따라 인간의 환경에 대한 간섭이 예상할 수 없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와 함께 색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간은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건한 희망을 갖고 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각성이 일어나서 세계 질서와 권력구조, 그리고 부와 수입의 분배, 또한 인간 자신에 대한 견해와 전망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마 새롭게 계몽된 인본주의만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없이 인류를 전향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인구가 줄어야 좋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굳이 이러한 계획을 숨기지도 않는데요. 이들은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인구 감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고 탄소세로 환경이란 가면을 쓰고 돈을 벌어보려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며 기후변화 대처는 전 지구적으로 해야 하므로 지구촌 신세계 질서의 편입을 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계획. 플라톤의 국가론에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구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인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의 양이 줄어들고 불만이 생긴다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선 자연선택 방식에 따라서 진화한다면 인류는 완벽한 유토피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류층의 인구 통제에 대한 타당성을 지원하는 이론으로 통제 방식은 열등한 인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영국의 성직자이자 인구통계학자, 정치경제학자였던 토마스 멜서스는 프리메이슨 단원들로 구성된 영국왕립학회의 회원이었는데 인구론으로 매우 유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인구 증가가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구의 증가가 식량과 같은 자원의 증가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토마스 멜서스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큰 영감을 받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는 프랑스 이신론자였던 장 자크 루소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을 계승했고 이들 학자들은 인간의 유래와 인구 증가에 관한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멜서스는 인구론을 지필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식량의 양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라 결론을 내렸고 이와 같은 주장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무섭게도 멜서스는 집단 학살을 통해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타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준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인구 통제와 인구 감축을 오늘날에도 상류층 엘리트 부류가 주목하는 중대한 과제이자 오래된 계획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생학 그리고 록펠러. 우생학은 플라톤의 또 다른 이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 일반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고귀한 순종 유전자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지배층들의 결합을 격려하여 슈퍼 인종을 양육하는 것인데요. 열악한 유전 소지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고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선택적 번식을 우생학이라 하는데 1883년 찰스 다윈의 외사촌 형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우생학을 창시했고 그의 연구는 플라톤의 이론을 재창했습니다. 그는 저서 Hereditary Genius, Its Laws and Consequences에서 적응력이 강한 종족의 유전자를 사용하고 널리 퍼뜨리는 선별 양육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별 양육 제도는 엘리트 계급 내부에서 일부 시행되었고 그러나 잘못된 번식으로 유전자의 돌변으로 인해 유전자 코드의 손상을 더욱 심하게 파괴시켰고 실패로 증명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엘리트들은 결코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록펠러 재단의 교부금을 보면 1939년과 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베를린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생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것은 나치의 우생학 연구였는데 우월한 인종을 번식시키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시키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나치의 우생학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며
전쟁이 끝난 후 록펠러 형제는 우생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인간 실험에 관여한 대표적인 나치 과학자들을 신분을 세탁해 미국과 캐나다로 데려오도록 주선했으며,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CIA 1급 비밀 MK 어트라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1950년대엔 록펠러 형제는 인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산하제한 연구로 위장해서 우생학을 진척시켰고, 1970년대엔 록펠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신저가 지휘한 NSSM-200이라고 명명된 1급 비밀인 세계인구 성장의 의미와 국외 이해관계들이라는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석유나 광물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는 그러한 자원을 내부에서 사용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 NSSM-200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감소 프로그램을 미국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의 재단은 WHO와 함께 여성을 불임시켜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인간 생식 그 자체를 뒤쫓아가며 특수한 파상풍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재단은 몬센토 코퍼레이션에 대한 소유권과 대학의 생물학 연구자금 조달을 통해 유전자 조작 영역을 만들어서 일정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유전자 대포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록펠러가 파멸을 초래한 필리핀의 골든 라이스 프로젝트를 후원한 이래로 GMO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먹이 사슬을 통제하기 위해 GMO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0% 이상이 GMO로 알려졌으며 옥수수와 면화는 80% 이상에다가 가장 큰 문제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